카다로그나 설계도면을 아무리 봐도 문주가 없었어요.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한 겁니다. 아니 여기 문주가 설치되면 어떻게 하느냐, 나는 이랬으면 이 집 계약 안 했을 거다, 이거 손해배상 해달라. 조합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, 이렇게 문주 설치하는 건 여러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다, 아파트 가치를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거고, 또 하나는 이건 경미한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내가 설치해도 된다, 이걸 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통지해야 될 필요도 없다 라고 했던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들 그 본인들 아파트에 이제 새로 아파트를 입주를 해서 들어가 보시니까 정문 앞이 좀 휑해요. 근데 갑자기 거기에 그 조합에서 아니면 분양한 시행사 측에서 여기다 문주를 하나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면 기분 뭐 좋으시죠? 뭐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도 근사해지니까. 근데 피해를 보는 그 세대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?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, 문주가 생기는 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다른 입주민들이 볼 땐 좋아요. 하지만 나는 내가 아파트 계약할 때 처음에 우리 아파트 앞에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튀어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, 나중에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딱 보니까 거기 문주가 생긴 거예요. 근데 저 카다로그나 그 다음에 설계도면을 아무리 봐도 문주가 없었어요.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한 겁니다. 아니 여기 문주가 설치되면 어떻게 하느냐, 나는 이랬으면 이 집 계약 안 했을 거다, 이거 손해배상 해달라. 근데 이 아파트에서 지금 사실 뭐 집값도 오르고 그래서 나갈 생각은 없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거 손해배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? 이 사건 저희가 1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3년 반이 넘어가는 사건인데, 1심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부 세대만 승소 판결을 해줬어요. 이 경우에는 그냥 실질적으로 야 문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, 하지만 일부 세대 일조권 침해가 좀, 아니면 조망 침해, 여기는 일조권 침해가 문제되는 곳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조망 침해가 좀 다른 곳보다 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대 정도는 인용해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거냐면,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의 일조권 침해는 연속해서 2시간, 총 4시간에 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가 차물 한도를 넘었다고 합니다. 근데 조망 침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준이 별로 없어요. 조망 침해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조망 침해, 천공 조망 침해,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비율이 일정 부분 침해가 되면 일조권 침해가 차물 한도를 넘을 때, 수인 한도를 넘을 때 조망 침해로 인한 부분까지 배상을 해줬는데, 2014년도 2월 27일 날 대법원이 조망 침해율만 갖고 조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판결을 하면서 지금은 조망 침해를 거의 인정 안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사건은 불법행위예요.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다른 건물이 들어와서 조망침해가 생기는 건데, 이거는 계약 책임이잖아요.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계약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왜 갑자기 업된 게 생겼느냐, 이게 업된 게 생기려면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, 그러면 당연히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, 안 보이던 것과 보이는 것과 그 차이가 크니까 이 문주 사건도 저는 일반 조망침해랑은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망침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없던 게 더 좋은 거 아니야,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상태로 계약을 했는데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, 조합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, 이렇게 문주 설치하는 건 여러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다, 아파트 가치를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거고, 또 하나는 이건 경미한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내가 설치해도 된다, 이걸 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통지해야 될 필요도 없다 라고 했던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심 법원에서는 조망 침해가 나름대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데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말도 안 된다, 이거는 조망 침해가 심각하냐 안 하냐를 기준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, 없던 게 생겼으면 생긴 것으로 인한 침해를 다 배상해야 되는 거다, 그렇게 해서 소송을 했던 건데요. 감정인들도 참 답답해요. 이거를 갖다 감정하기 위해서 1심에서 감정을 했는데, 감정인이 뭐라 했냐면 처음에 감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조망 침해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. 이 사건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왜냐면 감정인을 설득시켜야 되는데, 감정인은 조망 침해율은 달라진 게 없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창을 딱 열어보면 하늘이 보이는 비율이 별로 없어요. 그게 천공 조망률이라고 하는데, 그냥 전부 건물이 쫙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도 천공 조망률은 거의 뭐 10% 미만이에요. 그러니까 거실창 가운데에 섰을 때 하늘이 보이는 비율이 10% 미만이라고, 다른 건물들이 보이지만 대체 멀리 보일 뿐이에요. 근데 갑자기 이거는 문주가 옆에, 눈앞에 10m 앞에 생겨버렸어요. 그러면 그 조망 침해율은, 하늘이 보이는 비율은 똑같다고 하더라도, 아니 갑자기 압박감이 커졌잖아요. 이걸 어떻게 달리 평가할 거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, 감정이사가 그걸 잘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개방감이 상실되고 압박감이 증가한 부분을
이 수치상으로 정량화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거 맞죠? 안 하겠다고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판사도 야 조망 침해율이 거의 없다잖아, 똑같다잖아, 변화가 없다잖아,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. 그래 그게 아니고요. 이거는 지금 조망 침해율도 좀 달라졌지만 조망률이 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조망 침해율이라는 게 증가한 거고 조망이 되던 부분이 안 보이게 된 거죠. 그 차이도 있지만 압박감이 상승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개방감이 상실됐지 않느냐, 그 주장을 계속 했었던 겁니다. 그랬더니 1심에서는 나름대로 나눠서 했다가 항소심 가가지고 이걸 다투면서 또 하나, 아니 그러면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감정해달라, 요 차이로 개방감 상실된 부분하고 압박감이 상승된 부분, 문주가 있을 때 없을 때랑 집값을 평가해달라 하니까 감정이 못하겠대요. 난 이거 못하겠는데요. 근데 감정을 안 해주니까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서, 우리 민사소송법에는요, 손해배상 액수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용해서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다퉈서 전부 다 승소를 받았습니다. 우리 1심에서 졌던 세대들까지 싹 다 배상을 받았는데, 그리고 또 상대편에서도 물론 항소를 해서 전부 기각되고 오히려 우리가 졌던 부분까지도 전부 배상을 받았죠.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까지 한 건데요. 근데 참 어렵게 왔던 사건이에요.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걸 또 대법원까지 또 상고를 했어요. 그래서 또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지만, 아니 원고들 입장에서 화나죠. 없던 게 생겨가지고 그 돈을 받으려고 또 몇 년씩 걸리느냐.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건도 얘기 드리는 거지만, 한번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걸 회복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변호사 보수 또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. 저희들이 그냥 일해줄 수는 없으니까.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는 뭐 가치가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피해가 생기시면 이 판결을 뭐 보여주시면서 저 빨리 배상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, 또 그렇게 안 해요, 조합들도. 자, 우리가 좀 얘기 드리는 거지만, 분쟁은 누가 잘못된 것인지 빨리 알면 조기에 그때 원상회복을 바로바로 시켜야 돼요. 죄송하다고 얘기하고. 근데 그렇지 않는 이 사회가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